네, 정치여담야당 오늘은 김희정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또 SBS 정화성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 속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오늘 오전에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재정 의원님, 이재명 대표 코로나 걸리셨다는데 뭐 그렇게 많이 아프신 건 아니겠죠? 네, 사실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 상황이 됐다고는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몇 차에 걸렸다고 해서 통증이나 고통이 덜해지는 경향은 네. 아닌 것 같습니다. 뭐 편찮으신 정도 제가 정확히는 모르긴 하지만 빨리 쾌유하시기 바라고 여튼간에 전염성이 있는 질병이다 보니까 네. 공식 일정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십니다. 뭐 근래 뭐 이재정 의원하고 만나신 적은 없습니까? 아까 공식 일정을 통해서 뵌 적은 있지만 뭐 개인적으로 따로 뵌 적은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저도 좀 안심하겠습니다. 그럼 예. 아, 네. 자, 이번 주말에 한동훈 대표와 만나기로 했던 여야 첫 대표회담도 연기된 상황인데 자,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님 측에서 저희 코로나 증상이 생기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부득이 연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전해 오셨는데요. 이재명 대표님의 쾌유를 바랍니다. 시간이 더 생긴 만큼 더 충실하게 준비해서 민생을 위한 회담, 정치 복원을 위한 회담, 정쟁 중단을 선언하는 회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도 잘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김희정 의원님, 한동훈 대표 입장에선 뭐 그 한동훈 대표 말대로 시간이 좀 더 생기는 셈인데 사실은 이 약간 좀 형식적인 문제, 그러니까 생중계 때문에 사실은 마찰이 좀 생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당내에서도 생중계를 놓고 찬반이 좀 갈리는 모양이던데 김희정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빕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뤄진 거는 조금 유감이지만 시간이 생겼다는 거는 긍정적이고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이 갈리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득실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네. 국민에게 가장 득이 되는 방식이 뭔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늘 공개가 좋거나 늘 뭐 생중계가 좋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할 수 있죠. 하지만 양당 대표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새롭게 또 지도부를 결성을 했고 그러니 새로 시작하는 의미로 국민들에게 선보이는 차원에서 물론 늘 알던 사람이지만 네. 그런 공개하는 방식 두 분 다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마당에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가장 득이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와가지고 양당 대변인이 발표를 하거나 또 슬쩍 뭐 아닌 듯 하면서 흘리거나 해가지고 왜 오리무중하게 만들면 결국 국민들만 손해보거든요. 예를 들면 네.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건지 뭐 안 하겠다라는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거를 명확하게 보면 국민들이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 공개 방식 국민들에게 득이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재정 의원님, 자 이해식 비서실장은 원래 국민의힘 쪽에서 생중계하자란 얘기를 먼저 하지 않고 그냥 언론에 발표를 해버린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기분 나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김민석 의원 수석 최고위원이죠. 어제 라디오가 나와서 뭐 참 그렇게 하자면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형식적인 문제가 뭐 그렇게 절대적이겠습니까? 그리고 최소한의 절차를 지키는 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적 차원에서 그리고 이 회담을 위한 충분한 준비 자세가 되어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지금 국회가 계속 이슈 안에서 여야가 접점을 마련하지 못하는 가운데 정치의 공간을 넓히자고 대표들 간에 만나기로 한 것인데 물론 뭐 공개도 될 수 있고 비공개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정치의 공간을 열 수 있는 그 비공개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다. 네. 첫 만남이고 그 부분도 있거니와 무엇보다 내용적인 면이 조율이 안 되고 있는데 형식에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이 알아야 하고 보다 과정을 들여다보고 싶다는 것도 만날 만한 얘기로 만났을 때 그 다음에 할 얘기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퍼포먼스에 능한 건 알겠지만 너무 그 부분만 집중하는 것은 알맹이 없는 정말 성과 없는 회담이 되기 십삼이기 때문에 네. 우려가 됐던 것입니다. 네, 자 정화성 논설위원, 자 민주당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생중계 요구가 이재명 대표하고 이렇게 용산에 대해서 보여주기식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이러이러한 몰래 얘기를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의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그건 어느 정도나 신빙성 있는 얘기예요? 어제 뭐 라디오에 나와서 이제 뭐 네. 용산에 쫄지 말라는 조언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용산 눈치를 안 볼 수 없으니까 뭐 다
다 공개한 상태에서 모든 걸 갖다가 저 대통령실에서 모니터하시라. 저는 거기에서 이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걸 갖다가 뭐 용서하게 하는데 이건 사실은 뭐 어찌 보면 상대당 그 대표를 좀 긁는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급이 나는 이제 차기 대선 주자급이다 하면서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동급수로 체급을 갖다가 가져가려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뭐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 지금 당내에서 의원들 뭐 설득이 굉장히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걸 네. 알고 있는데 차라리 그냥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냥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선 확하니 기정사실화 시키는 방법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네. 또 뭐 아니면 정말 국민 앞에 떳떳하게 모든 걸 갖다 논리 대결을 통해서 내가 이겨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뭐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 갖다가 뭐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내가 이런 이유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상상의 영역인 것 같고요. 다만 이 정말 오랫동안의 그 이 뭐 탄핵 특검 거부권의 그 악순환 고리 속에서 그걸 갖다가 끊어내고 민생을 위한 어떤 대화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보자라는 취지가 있다면 그게 생중계라는 형식이 과연 맞는가라는 부분은 의문의 여진이 있습니다. 네, 뭐 잠시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1심 법원이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씨에게 자,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희영, 그러니까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에게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이것은 최태원, 노소영 씨 간에 있었던 이혼 소송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자, 노소영 관장이 이 김희영 씨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했던 소송이었는데 원래 30억 원을 청구했었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겁니다. 자, 자세한 소식 더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김희정 의원님. 네. 네, 형식뿐 아니라 뭐 내용적인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좀 이른바 마찰점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최혜병 특검법 의제를 주장을 하면서 자, 한동훈 대표가 당내 실권이 없어서 이 최혜병 특검법 관련 의제를 못 내놓고 있다라는 건데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의제에 대해서 제안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모든 의제에 대해서 다 하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숨기지 않고 국민들한테 하자고 했는데 네. 뭐가 꺼리낄 게 있습니까? 다만 이제 선거 과정에서 이루어졌을 때의 그 정치 지형하고 지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제3자 특검 하니까 무리하게 혼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민주당이 무시하고 해버렸잖아요. 그래놓고서 다시 또 재의결될 자신은 없고 막 이러니까 지금 와서 마치 그거를 받는 척하는 게 이게 진짜 그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배 떠나고 난 다음에 다음 배라도 타보려고 막 민주당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막사니즘이 아니라 진짜 먹사니즘이 되려면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답을 내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투세 부분이나 이런 거는 과거의 부창출은 뭐 이재명 대표 주변 인물들이 다 그러했듯이 부동산으로 돈벌이 했습니다. 네. 예, 뭐 대장동 이거 다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부동산에 투자할 만큼 큰 돈이 없다 보니까 소위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금투세 부분이나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 대표님하고 정책위 의장님 간의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에게 이렇게 상대당 대표랑 토론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 안에서도 입장 정리를 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모두 의제에 포함이 되는 민생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내용 관련돼서 모든 거를 다 열어놓고 있었지 뭘 안 하겠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형식 부분에 있어서도 오히려 아까 뭐 쇼맨십 말씀하시던데 이재명 대표님께서 작년에 그 김기현 대표 시절에 우리 국회 로텐다고 그래. 그냥 책상 하나 의자 놓고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봐요라고 굉장히 그렇게 뭐 형식이 구애받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본인이 그렇게 해놓고서 이번에는 좀 곤란하다는 방식의 이런 당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거 적절하지 않고요. 더군다나 그 영수회담이라고 불리는 대통령과의 그 만남에서도 사실 공개하고 비공개로 넘어갈 때 나가는 카메라 붙잡고 자기 할 얘기 있다고 했던 분이 이재명 대표세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그러셔놓고 지금 와서 뭐 좀 공개 뭐 껄쩍지근하다 제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적절하지 않죠. 그리고 또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식과 내용에 구애받지 않는다면 이번에 공개하고 또 다음에는 또 비공개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죠. 그런데 형식을 문제 삼아서 안 만나는 방식으로 끌고 가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이재정 의원님. 지금 네. 김희정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금투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에 좀 정리된 입장을 내놔라. 그리고 국민들한테 내년 1월 1일부터 금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런 확신을 줘야 된다 하면서 계속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데 자, 민주당 내에 이재명 대표와 정책위 의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것도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정책위 의장과 다른 것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 다양한 의견들이 네. 지금 토론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씀입니다. 의견을 모아가는 중이고 그 토론이 한창 중인 와중에 이 두 대표가 만나는 시한을 마지막 노선으로 해서 당내에 충분한 논의를 종용하고 마무리 지으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도 대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하고 이번 첫 단추가 또 계기가 돼서 꾸준히 만날 수 있고 민생을 토론할 또 정기국회 국감국면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그 이야기는 충분히 금투세 관련한 법안들이 법과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논의할 시점은 충분히 있고요. 네. 뭐 의제로 삼지 말자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형식적인 문제 제가 드린 말씀이 이미 정리된 말씀입니다마는 그것을 문제 삼아서 회담 자체를 하려 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정치가 실종된 여의도에 정치의 공간을 열기 위한 두 대표 간의 결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각자가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만나기로 시작한 모임인 만큼 그 형식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한 거지 어떻게 공개가 또는 비공개가 늘 절대적이고 교조적으로 지켜야 할 룰이겠습니까? 네, 지금 상황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정화순 노수위원님 대표회담 연기되면서 실무협의할 시간은 좀 더 생겼는데 어제 오후에 실무협의가 있었다고요. 자 논점의 쟁점 사안들이 어떻게 정리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뭐 그전까지만 해도 그 박정화 네. 비서실장하고 이현식 비서실장 사이에 뭐 만남이 뭐 약속이 있었는데 어그러졌다, 아예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삐걱삐걱하기도 했는데 또 오늘 보니까 사이가 좋아요. 어제 오후에 뭐 만나가지고 또 의제도 뭐 좀 조율을 했다고 하고. 근데 사실은 뭐 의제 조율이라고 해봐야 사실 딱 두드러지는 건 딱 두 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민주당이 제안하는 그 부분들,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 하나, 그다음에 25만 원 지원법. 이 두 가지를 어떤 식으로 이제 조율을 하느냐. 나머지 무슨 뭐 금투세, 종부세, 상속세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 접점을 찾을 여지들이 네. 많아요. 근데 결국 25만 원을 의제에 올렸을 때 그거를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격차 해소라는 그런 패러다임 속에서 어떤 식으로 녹여낼 수 있느냐, 접점을 맞닿을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뭐 가장 어찌 보면은 중요한 거는 최상병 특검법이겠죠. 이 제3자 추천하는 그 한동훈 대표가 하겠다는 그런 특검법이 과연 의제로 올라와서 두 대표, 여야 대표 사이에 어떤 접점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 접점을 모색하기 전에 한동훈 대표는 당에서의 어떤 그런 그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걸 갖고선 그 회담장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비서실장의 차원에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두 대표 비서실장이 지금 날짜 잡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 뭐 방식은 지금 뭐 생중계가 좋다, 이거 좋다 얘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역시 뭐 그거는 사실은 대표들이 결정할 일인 것 그렇죠. 같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그게 이렇게 이슈화가 됐다면 나머지는 이제 그 최상병 특검법이나 그런 25만 법에서 어느 절충을 보이느냐 그리고 그 절충을 보이기 위해서 그 당에서의 공감대를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형성하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저도 이재명 대표가 쾌차하기를 기원하면서 혹시 주중 평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생중계가 허용이 된다면 제가 충실히 전해드리겠다는 정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다른 시간에 열려도 뭐 편성팀하고 의논하면 충분히 생중계 열어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죠.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